네, 윤석열 정부의 상징으로 꼽혔던 출근길 약식 문답이 어제부터 도어스태핑 전격 중단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은 좀스러운 대응이다, 좁쌀 대통령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저는 이제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이것을 언론 자유와 이퀄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정권 초기부터 그 대통령실에 좀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것이니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그 정치부 기자를 했고 정치권에 출입을 했었고 권력에 대해서도 좀 계속 지켜봐왔던 사람인데 지금 청와대 지금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출입 기자들이 원래 이제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아침에 나와서 뭐 대변인이라든가 혹은 수석들이라든가 다른 행정관 비서관들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취재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취재를 아예 안 한다고 그래요. 왜?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 말해주니까. 다 여기서 뭐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침에 출근 시간에 와서 그 잠깐 서서 하는 그게 무슨 원래대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그 참모들을 대동하고 같이 와서 여러 가지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주장을 펼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질문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팔로우업도 하면서 추가 질문도 받으면서 상당 부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서 잠깐 얘기하는 것은 그냥 몇 마디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거기 서서 계속 몇십 분 동안 계속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언론의 속성상 가장 자극적인 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 언론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든 논의의 중심이 굉장히 가벼운 주제로 해서 다 하루 종일 그게 논란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거나 거기서 기자들과 무슨 자극적인 질문들이 우리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시사 패널들, 라디오, TV의 시사 패널들이 하루 종일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그러니까 5월 11일인가요?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61번 정도 그 도어 스태핑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무슨 깊이 있는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저 대통령이 말 실수를 했다, 질문이 뭐 이렇게 공격적인 게 나왔다 이런 것들로 주로 다 채워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고 예를 들면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국민과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좀 더 내서 기자들을 만나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서 하듯이 뭐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두고 깊이 있는 그 정책에 대한 토론들이 오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대통령과 총리는 다르거든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홍준표 의원이랑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출근길 문답도 어떤 소통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뭐랄까 철학, 가치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내세운 게 이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조 같은 건데 그게 이렇게 이제 폐지까지는 아니겠죠, 설마. 근데 이제 중단되는 이 과정 자체가 꼭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CBS와 채널A 기자만 따로 불러서 뭐 사적으로 뭐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특정 언론에 관해서 선택적으로 대통령이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특정 언론만 너무 이렇게 좀 언론 탄압적 뭐 기자협회나 이쪽에서도 계속 성명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 이어서 이게 나오니까 이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맥락으로는 이거 이상하네. 이건 MBC 탄압의 언론 탄압의 일환인 것 같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양쪽을 다 저는 이제 언론의 경험이 있고 워낙 오래 있으셨으니까요. 34년 동안 했죠. 그리고 현재 이제 또 비대위원으로 그 정부
그 집권당에 있기 때문에 뭐 양쪽을 좀 바라볼 기회가 있는데 네. 대통령은 뭐 제가 알기에는 좀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 같아요. 정말로 저 기자들과 매일매일 만나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분은 지금 청와대 지금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는 야 우리는 굉장히 선의로 기자들과 계속 만나고 이런 입장을 견지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반응으로 우리에게 나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언론 쪽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할 거고 당사자인 MBC 쪽에서 다르게 생각을 하겠지만 네.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MBC 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겠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좀 보도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과잉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양쪽 다 그런 각자의 어떤 입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치를 잘 몰라서 그랬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성급하게 결정을 처음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가짜 뉴스다, 악의적인 행태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말씀을 그때 뉴욕에서 하셨는지를 말을 하셔야 되고 언론중재에 지금 조정 불성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잘 아시지만 법원으로 가서 그러면 제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악의적 행태라고 하는 거는 악의라는 거는 언론인의 양심에 관련해서 또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건 액츄얼 멜리스라고 미국 법원에서도 한참 그 논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민주당이 집권 여당을 할 때 징벌적 손배소 관련해서도 이게 핵심 주제였고 기자들 다 반대했고 저도 다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악의적이라고. 저는 MBC의 예. 보도에 악의성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으로 저도 대통령실을 출입을 해봤지만 예.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도할 때도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번 보도 과정을 보면 저도 뭐 그 영상 과정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 차례 들어봤습니다만 일부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로 열고 미국 국회 이렇게 해서 발언하지 않은 것들을 가로를 쳐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발언 자체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다 거기다 자막을 다셨어요. 그다음에 그 자막을 단 것들에 대해서 그 발언이 확실한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문가들이라든가 음성 전문가들로부터 그거 사실 식별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대답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뿐 아니라 MBC에서도 나중에 MBC 제3노조도 얘기했지만 야 우리 영상 기자재 중에서 이 음성을 식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지도 않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것이 엠바고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반 매체에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MBC가 유출했는지 다른 쪽에서 유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풀을 한 곳에서 전달하는 것들이 다른 쪽에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왜 대통령의 발언을 그게 뭐 그렇게 시급한 그 분초를 다투는 그런 보도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성급하게 보도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엠바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단에 다가와서 그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고 좀 지워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출입기자단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지 그러면서 다시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제가 알기엔 순서가 반대입니까? 네.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네. 그쪽에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도를 유보해달라 확인될 때까지라고 했던 거고 네. 두 번째는 MBC가 국무부하고 백악관에 그 미국 정부에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거기다 Fword 뭐라고 하는 이렇게 상소리를 했다라는 부분을 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요청을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 한미 관계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그런 답변은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야 우리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보도를 해놓고 그다음 미국 정부에 대해서 확인 요청까지 해서 미국 정부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느냐. 그게 악의적이지 않느냐. 이게 악의적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BC 기자의 이제 무례함을 지적하면서 슬리퍼 차림을 근데 관련해서 당황스럽긴 한데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청와대 대통령실을 출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 앵커님도 우리가 법원에 가면 이 법원에서 판사들이 들어오면 다 기립을 합니다. 왜 기립을 합니까? 그거는 그 재판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시하는 거고 재판장에 슬리퍼 신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들도 다 법복을 아무리 더운 날에도 법복을 입고 외국 같은 경우는 가발을 쓰기도 해요. 위기라고 그래서. 그렇죠. 유럽에. 그거는 재판장의 어떤 그 장소에 필요한 복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상가에 갈 때 그렇게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빨간 넥타이 메고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영국에 갔을 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까만 솔이 달린 그 모자를 썼다. 이거 귀족들만 쓰는 건데 이걸 쓰고 가서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지만요. 그 민주당 비판이었고. 어느 장소에든 그 장소에 필요한 복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MBC에서는 국민을 대변해서 대통령께 물어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을 대변할 때 슬리퍼를 신고 상대방인 대통령은 국가 그 선거로 통해서 뽑힌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넥타이를 메고 정장하라고 나서 국민들 앞에 섰는데 그걸 질문하는 분은 슬리퍼를 신고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게 뭐 팔짱 낀 것까지는 뒤에 있었으니까 안 보여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고요. 두 번째로 MBC 태도의 MBC 기자의 그 무례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이 왜 무례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19년에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할 때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시하는 그 배경이 뭔지 여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감히 대통령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고 엄청난 그 댓글 양념 폭탄을 퍼부어서 결국 김혜령 기자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니 대통령한테 기자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예절을 갖추어서 물어봤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약간 좀 대통령이 대답하기 껄끄럽다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무례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렇게 아침에 도어 스태핑에서 거꾸로 제가 딱 한 가지만 까치집 머리 짚고 한번 저 카메라에 찍힌 적도 계시고 엄격결에 사실 뉴욕 발언도 엄격결에 이 베이비라고 말씀하시는 게 카메라에 잡힌 거잖아요. 이 베이비. 그리고 이제 이기주 기자도 엉겁결에 지금 슬리퍼 신고 막 출입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는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여기 시간이 다음에 또 모실게요.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